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정당 지지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 약 3.1% 정도 빠졌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약 0.6% 정도 올랐습니다. 자, 오늘 나온 지지율, 송 전 대표 탈당과 귀국, 이거는 반영이 안 된 건데, 김사환 평론가님, 이게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빠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러니까 수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추이로 볼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만은 틀림이 없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을 갖고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무당층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어느 정당도 나는 마음 주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국민의 마음들이 여론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 총선이 1년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민주당의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총선에 그 총선을 올리는 시발점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방향으로 가든 국회의원의 예. 물갈이를 가든 물갈이 쪽으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민주당이 이 대응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국회나 아니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치권에서 좀 염두를 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결코 이번 사안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잘된 일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 이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당 지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3% 넘게 빠졌는데 국민의힘은 거의 별로 안 오르고 있거든요. 반면 무당층 김사환 평론가 말씀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위원장 이런 분들 얘기부터 나오는 그 제3지대설이 또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 무당층이 많아질까요?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앵커님 솔직히 이런 정당 지지하고 싶으세요? 여론조사 국민들은 오면은 지지하고 싶지 않겠죠. 네. 예. 그러니까 무당층이 지금 여기서는 14% 나왔는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2배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도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저는 보수파 진영에서 정치를 계속 해왔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사람이지만 지금 선뜻 저한테 여론조사를 물어보면 저도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지지정당 없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좀 떨어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뭐 0.6% 이거 오른 것도 아니죠. 네. 그냥 미세한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요. 야당이 못해가지고 반사이익으로 집권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아요. 집권 여당은 본인들이 국정 운영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삶을 살피고 뒷받침한다라는 인식과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줘야 해요. 능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국민들이 지지하지. 예. 야당이 돈봉투 사건 생겼고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결국엔 지지할 거야. 이런 안이한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여당 혼자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당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재는 지금 드러난 것은 민주당이 많긴 하지만 예. 쌓여있는 악재는 국민의힘이 더 많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의 리스크라면 예. 국민의힘의 리스크는요. 당대표 리스크, 최고위원 리스크,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에 대한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한 7, 8개가 돼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상황을 정말 앞으로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예. 국민들께 인정을 받겠다.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지, 야, 거봐. 결국에는 민주당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악재 그것이 곧 국민의힘의 호재가 돼야 되는데 별로 지지율도 안 오르고 김기현 대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돈봉투 공세의 민생 강조 투 트랙으로 나가겠다는 전략인데
최근에 뭐 김재원, 퇴영호 최고위원 이런 분들 설화 말 실수 때문에 곤혹을 치렀죠. 그러면서 최고위원 징계도 오늘 출범한 윤리위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일정 부분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설화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당의 리스크로 가지 않도록 하는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자꾸 퇴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통령위에서 당이 그냥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당대표는 사실은 식물 당대표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당신 100%로 최고위원 뽑아놨더니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더 사고를 치는 뭐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예.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방법은 윤리위에서 징계를 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황정은 변호사가 또 하필이면 코로나 걸렸다 그러네요. 그래서 5월 초나 돼야 뭘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쯤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징계한다고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효과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고위원들을 선출직인데 그냥 어떻게 교체해버리기도 어렵고, 징계를 준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처럼 그러면 한 뭐 1년 6개월 징계 주기도 참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1년 징계 주기에는 좀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예.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는 줘야 할 것 같은데 1년씩 징계 주기는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 경고 붙이는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징계를 뭐 다음 건 정지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 소장님, 이거 징계 수위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총선 출마를 못할 정도의 강한 징계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4.3과 5.18 문제에 대해서 또한 김구 선생도 선생님에 건드렸잖아요.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예. 아니 그러한 얘기도 있고 그러한 학설도 있고 전제 조건을 깔아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틀린 말 아닌 것 같아 라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또한 그러한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용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좀 불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저도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거기에 휘둘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는 얘기고 이렇게 넘어갈 일이에요. 그 사삼 동아일보 사건도 김순덕 마찬가지고요. 그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도 있다, 그러한 학설도 있다라는 입장을 좀 발표를 했죠. 얘기를 했고 지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일반론적인 건 아닌데 그런 것을 또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친일 식민사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일 식민사관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박사급이에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국민들에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 네네. 제주 4.3 사건 그런 일부 의견도 마찬가지인데요. 있었다. 예. 그런 방식으로 갈라가지고 태용호 주장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다수 저는. 국민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이었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사익이 있었을까? 자, 국정수행 평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 평가 점점 높아지고 지금 32.6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지난주보다도 1%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 순방길에 이제 올랐는데 다녀오면은 뭔가 좀 선물 보따리가 있으면 국민들 마음이 돌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정말 외교적인, 정치적인, 군사 안보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과를 많이 가져와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완화되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외교 안보에 대한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에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대일 외교, 이게 과연 잘한 것이냐, 도감청 문제 제기 안 한 거, 이 대미 외교 잘한 것이냐,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대만 해협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좀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외교적인 안보적인 분야에 있어서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꾸 부정평가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바이든과의 여러 가지 회담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성과를 꼭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